서기 997년 고려의 제6대 왕 성종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자 그의 조카였던 송이 18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제7대 국왕 목종입니다. 즉위 초기의 목종은 결코 무능한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식과를 개정하여 국가 재정의 기틀을 다잡고 학문을 장려하며 고대 국가의 기틀을 완성하려 했던 촉망받는 청령군주였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단맛은 치명적인 독이 되어 그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고려의 찬란한 궁궐 뒤편에서는 기묘하고도 음습한 타락의 향취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목종은 어느 순간부터 정무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낮과 밤을 바꾸어 화려한 연회와 유희 속에 자신을 가두었고 그 곁에는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는 유행간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유행간은 왕의 남색 상대로 왕의 권위를 빌려 국정을 농단하고 신하들을 아나무인으로 대했습니다. 왕이 보절을 비우고 쾌락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이 고려라는 거대한 배는 사공을 잃고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혼란을 틈타 조종석을 차지한 것은 왕의 신하들이 아닌 바로 그의 어머니 천추태후였습니다. 고려의 여걸이자 관력의 화신이었던 천추태후는 섭정이라는 명분 아래 고려의 모든 실권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녀는 죽은 성종의 아내이자 현 국왕의 어머니라는 강력한 지위를 이용해 궁궐을 자신의 안방처럼 휘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당대 최고의 야심가로 꼽히던 김치양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남녀의 정을 넘어선 위험한 정치적 결탁이었습니다. 김치양은 천추태후의 절대적인 신임을 바탕으로 우복녀라는 고위직에 올랐고 인사권을 장악하여 조정의 요직을 자신의 수하들로 채워넣었습니다. 이제 고려의 조정은 왕의 나라가 아닌 태후와 김치양의 사유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는 천추태후와 김치양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였습니다. 왕의 어머니가 정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은 고려 사회의 유교적 도덕성을 뒤흔드는 충격을 주었지만 더 큰 문제는 이들이 꿈꾸는 미래에 있었습니다. 김치양은 자신의 핏줄을 고려의 다음 왕으로 세우려는 끔찍한 음모를 노골화했습니다. 이를 위해 목종의 유일한 혈육이자 정통 후계자인 대량원군을 강제로 출가시켜 순교사라는 절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김치양인 수시로 암살자를 보내 어린 대량원군의 목숨을 노렸습니다. 절벽 끝에 산 어린 왕족은 구멍난 바닥 밑에 숨어 암살자의 칼날을 피하며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목종 역시 자신의 어머니와 그 정부가 벌이는 광기 어린 권력 쟁탈전을 지켜보며 극도의 불안과 자괴감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의 후계자가 죽어가고 자신의 왕위가 찬탈당할 위기에 처했음을 깨달았을 때 목종의 주변에는 이미 믿을 수 있는 신하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궁궐의 모든 벽과 문에는 김치양의 눈과 귀가 달려 있었고 왕은 화려한 감옥에 갇힌 포로나 다름없었습니다. 10세기 말 동북아의 강자로 우뚝 서야 했던 고려의 심장부는 이렇게 권력의 욕망과 치정 그리고 배신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서기 1009년 정월, 개경의 하늘에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오만방자하게 굴단 김치양 일파의 횡포가 극에 댕했을 무렵 왕 목종은 갑작스러운 중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됩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사경을 헤매던 목종은 꿈결처럼 들려오는 칼 가는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납니다. 그것은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김치양은 이미 왕의 서거 이후를 대비해 사병들을 무장시켰고 천추태후의 처소에는 매일같이 반역을 모의하는 자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그리고 자신이 눈을 감는 순간 고려라는 나라가 김치양이라는 찬탈자의 손에 넘어갈 것임을 직감한 목종은 공포와 분노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목종은 마지막 도박을 걸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밤새 붓을 휘둘러 밀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수신인은 개경의 부패한 관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북방의 거친 국경지대 서경, 평양을 지키며 거란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수호하던 강직하고 무서운 장군, 중군사 강조였습니다. 강조는 평소 타협을 모르는 대쪽 같은 성품으로 조정의 문신들과는 거리를 두었던 인물이었기에
김치향의 손길이 닿지 않은 유일한 실력자였습니다. 목종은 신뢰하는 신하를 불러 밀서를 건네며 엄중히 명령했습니다. 이 서신을 서경의 강조에게 목숨 걸고 전달하라. 그에게 군사를 이끌고 와서 나를 지키고 사찰에서 떨고 있는 대량원군을 구하라 일러라. 서경에서 이 밀서를 받아든 강조의 눈빛은 북방의 늑대처럼 번뜩였습니다. 강조에게 고려의 왕실은 지켜야 할 절대적인 가치였습니다. 그는 즉시 서경의 정예병력 5,000명을 소집했습니다. 갑옷 부딪히는 소리와 말 울음소리가 서경의 밤공기를 갈랐습니다. 강조는 휘하 장수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역적 김치향이 왕위를 논보고 상왕의 눈을 가리고 있다. 우리는 이제 왕의 명을 받들어 반역의 무리를 소탕하러 간다. 강조가 이끄는 기마대는 눈 덮인 황야를 뚫고 개경을 향해 노도와 같이 남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말발굽 소리는 무너져가는 고려 왕실을 향한 마지막 심폐소생술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강조의 군대가 개경에 닿기도 전 동주, 지금의 황해도 재령에 잠시 머물던 강조에게 믿기 힘든 소식이 날아옵니다. 헐떡이며 달려온 전령이 보고했습니다. 장군님, 이미 늦었습니다. 왕께서 오늘 새벽 김치향의 수하들에게 시해당하셨고 궁궐은 이미 역적들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이 소식은 강조의 머릿속을 하얗게 비워버렸습니다. 사실 이것은 강조의 진격을 늦추려는 김치향 측의 교란 작전이었거나 혹은 혼란스러운 개경의 상황이 와전되어 전달된 치명적인 오보였습니다. 하지만 평소 저돌적이고 불같았던 강조에게 확인 절차는 사치였습니다. 그는 포효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졌구나. 내가 조금만 더 서둘렀어야 했는데. 분노가 강조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이제 강조의 목적은 구원에서 복수로 변했습니다. 이미 왕이 돌아가셨다면 나는 이제 장군으로서가 아니라 심판자로서 개경에 들어가겠다. 강조는 군사들에게 가차없는 진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개경 성문 앞에 도달한 강조의 군대는 거대한 파도처럼 성벽을 타고 올랐습니다. 김치향의 사병들은 강조의 북방 정예병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궁궐의 문이 박살나고 강조는 피 묻은 칼을 쥔 채 김치향의 침소로 들이닥쳤습니다. 김치향과 그 아들 그리고 그를 따르던 무리는 강조의 서슬퍼른 칼날 아래 목숨을 구걸할 틈도 없이 낙엽처럼 쓰러져 갔습니다. 궁궐 전체가 피비린내로 진동하고 김치향 일파의 시신이 산처럼 쌓였을 무렵 강조는 왕의 침소인 연경전으로 향했습니다. 죽은 왕의 시신 앞에서 통곡이라도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을 박차고 들어간 강조가 마주한 것은 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핏기 없는 얼굴로 덜덜 떨며 자신을 바라보는 살아있는 목종이었습니다. 장군, 어찌하여 무기를 들고 내 침소까지 들어온 것이오. 힘없는 목소리가 강조의 귓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강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왕은 살아있었습니다. 김치향 일당이 정권을 잡았다는 말도 거짓이었습니다. 강조는 오보에 속아 왕의 허락도 없이 수도를 점령하고 왕의 어머니인 태우의 정인과 그 수하들을 왕의 눈앞에서 도륙한 것입니다. 당시 고려의 법으로 군대를 몰고 궁을 침범하는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극형에 처해질 대역죄였습니다. 찰나의 순간 강조의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 칼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으면 나는 충신으로 남겠지만 내 목은 달아날 것이고 내 가족은 멸족당할 것이다. 하지만 이 칼을 계속 쥐고 있다면 강조의 눈빛이 흔들리다 이내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충직했던 장군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반역의 강을 건너기로 결심한 고려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침묵의 순간이었습니다. 침묵은 길지 않았습니다. 이미 궁궐의 바닥은 김치향 일파의 피로 흥건했고 강조의 손에 들린 칼날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핏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왕 목종의 공포에 질린 눈빛을 마주하며 강조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남은 것은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비참한 처형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장군으로서의 명예와 신하로서의 도리는 이미 가짜뉴스에 낚여 국문을 부순 그 순간 박살이 나 있었습니다. 결국 강조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어두운 본능, 생존을 위한 권력을 선택합니다. 그는 칼을 거두는 대신 왕을 향해 서늘한 목소리로 선포했습니다. 주상께서는 더 이상 이 나라를 다스릴 덕이 없으십니다. 이제 대세를 따르소서. 강조는 그 자리에서 자신을 믿고 불렀던 목종을 강제로 폐위시켰습니다. 어제의 구원자가 오늘의 찬탈자로 돌변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사찰에 갇혀 죽음만을 기다리던 대량원군을 급히 소환했습니다. 18살의 어린 대량원군은 피냄새 진동하는 궁궐로 끌려와 자신이 누구보다 두려워했던 장군 강조의 손에 의해 제8대 국왕 현종으로 추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축복이 아닌 저주에 가까운 왕관이었습니다. 강조는 곧바로 폐위된 목종과 천추태후를 개경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적성현에 이르렀을 때 그는 자신의 신복들을 보내 수레 안에 있던 목종을 잔인하게 시해합니다. 고려의 정통성을 상징하던 군주가 자신이 살려달라 애원하며 불렀던 신하의 칼에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고려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배신이자 지울 수 없는 얼룩이 남겨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조가 장악한 권력의 기쁨은 채 1년도 가지 않았습니다. 북방의 거대한 포식자 거란 요나라의 성종은 이 천인공노할 소식을 접하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거란은 오래전부터 송나라를 치기 위해 배후에 있는 고려를 완전히 복속시키고 싶어 했으나 마땅한 명분이 없어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하가 왕을 죽였다는 소식은 거란에게 완벽한 전쟁 티켓을 쥐어준 셈이었습니다. 거란 성종은 1010년 겨울 목종대왕의 원수를 갚고 반역자 강조를 처단하겠다는 대의 명분을 내세워 무려 40만 명에 달하는 대군을 휘몰아 압록강을 넘었습니다. 강조의 한 번의 오판과 그 오판을 덮기 위한 비겁한 결단이 고려라는 나라 전체를 거대한 전란의 불길 속으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강조는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피로 씻기 위해 직접 전장에 나섰습니다. 그는 통주, 현재의 평안북도 선천에서 거란의 40만 대군과 맞닥뜨렸습니다. 강조는 검차, 칼을 장착한 수레를 이용한 독창적인 전술로 초반 거란군의 기세를 꺾으며 맹렬히 싸웠습니다. 하지만 승리에 도취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는 거란군이 퇴각하는 척하며 우회하고 있다는 보고를 무시한 채 진영 안에서 바둑을 두며 방심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결국 강조의 본진은 거란 기병의 기습에 처참하게 무너졌고 고려의 맹장 강조는 포로가 되어 거란 황제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거란 성종은 포박된 강조의 기계에 감탄했습니다. 그는 강조에게 항복을 권유하며 말했습니다. 나의 신하가 된다면 지나간 시군의 죄를 묻지 않고 대사마의 직위와 부귀영화를 약속하겠다. 하지만 강조는 피가 섞인 가래를 내뱉으며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나는 고려의 사람이다. 어찌 두 마음을 품겠느냐. 거란의 신하가 된 고려인 배운이 다시 한번 회유하려 하자 강조는 발길질하며 꾸짖었습니다. 너는 고려인으로서 어찌 배신자의 앞잡이가 되었느냐. 결국 분노한 거란 성종에 의해 강조는 그 자리에서 처참하게 처형당하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비록 그는 왕을 죽인 역적이었지만 죽음의 순간만큼은 고려의 자존심을 지킨 장군이었습니다. 강조의 죽음 이후 고려는 지옥과 같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새 왕 현종은 임신 중인 왕비와 함께 나주까지 눈물 어린 피난길을 떠나야 했고 가는 곳마다 지방 호족들의 위협과 추위에 시달렸습니다. 개경은 거란군에 의해 잿더미가 되었고 수많은 백성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로도 이 거대한 비극은 고려를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겁많던 소년왕 현종은 고난 속에서 백성의 고통을 이해하는 강인한 성군으로 각성했습니다. 그는 훗날 강조가 무너뜨린 국방을 재건했고 그 토양 위에서 강감찬이라는 영웅이 탄생하여 귀주대첩이라는 불멸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강조의 정변. 그것은 가짜뉴스라는 사소한 불씨가 한 인간의 욕망과 만나 한 국가를 태워버린 거대한 화마였습니다. 한 남자의 오판은 왕을 죽이고 나라를 전쟁터로 만들었지만 고려는 그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강조라는 인물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만약 그 길 위에서 가짜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그의 삶은 비극적인 역적의 기록인 동시에 고려의 끈질긴 생명력을 증명하는 가장 뜨거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아 있습니다.